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과 올바른 투자 정보를 위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줄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선익시스템입니다. 선익시스템에 대해서 오랜만에 다루는 만큼 간단하게 리뷰의 시간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현재 주가 흐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선익시스템은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OLED 증착 기기를. 그래서 선익시스템은 OLED 증착기기를 많은 곳에 납품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이제 중국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외로는 BOE, CSOT, 뭐 트롤리, 뭐 유럽 등에도 많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익 시스템의 장점이라는 거는 한 회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러 기업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한 곳에서 영업이 끊겼을 때 그런 점들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점은 선익 시스템의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익 시스템의 이런 매출 비중을 보면은 수출이 내수의 합보다 많다라는 것을 같이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익 시스템은 OLED 증착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OLED 증착 기기 뭐 많이 들어봤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결국에 OLED가 LCD와 다른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OLED는 자체적인 발광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LCD는 빛을 내기 위해선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가 필요하지만요. 그래서 OLED가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를 보시면 EML, 에노드가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확대하면 캐소드, EIL, ETL, EML, HTL, HIL, 에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빛이 발광을 하는 건데 이게 빛이 나려면 결국에 전자와 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E는 일렉트론이잖아요. 여기에 E도 일렉트론이니까 여기에 전자가 주입이 되고 전자가 수송이 된다. H 홀이 주입이 되고 홀을 수송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홀이 수송이 되고 여기서는 전자가 들어가서 결국엔 빛이 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 OLED 증착 기기인 겁니다. 그래서 선 시스템의 대표적인 제품을 보게 되면은 세계 최초인 300mm 웨이퍼용 양상 장비인 마이크로 OLED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육지 하프 대면적 OLED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OLED의 동향을 나타내는 표죠. 그래서 결국 이제 OLED가 1.4에서 14%로 증가한다.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대부분의 태블릿과 현재 노트북 같은 경우는 LCD가 비중이 높습니다. 스마트폰은 OLED가 높지만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레노버, 화웨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많은 업체가 이런 태블릿과 노트북에도 OLED를 적용할 거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선익 시스템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아직 납품을 하고 있는 관계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사용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제 매출적으로 증가가 될 수 있겠죠. 또 이제 최근에 어떤 기사가 있냐면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와 애플이 이제 폰더블 출시하죠. 여기에 만드는 패널, 삼성과 이제 폰더블 패널을 만들 때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기술을 채택하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플에 디스플레이를 납품을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선의 시스템도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풀기보다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의미하는 건 OLED가 현재 기존에 쓰이고 있는 LCD 패널에 침투를 한다. 그 패널 침투 속도가 증가하게 되곤 침투율이 증가하게 되면 같이 선 시스템도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R과 VR 시장 전망이죠. 이거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요즘 최근에 나온 기사가 어떤 거였냐면 AR과 VR이 생각보다 비싼데 생각만큼 할 게 없다. 그래서 비싼 값 못한다. 그래서 판매율이 조금 떨어진다. 라는 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이런 성장성이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긍정적인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리뷰를 하는 시기니까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어떤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계산했을 때 AR과 VR 시장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이 AR과 VR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지를 투사를 잘 해야 됐죠. 그래서 이제 픽셀 크기, 초고화질, 저전력, 우수, 응답 속도가 빨라야 되고 또 결국에 웨어러블 기기가 작으니까는 소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게 이제 선익 시스템의 마이크로 OLED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각, 잘 갖고 다니다가 정말 AR과 VR 시장이 퍼지기 전에 이 점을 먼저 선점을 하면은 선익 시스템한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선익 시스템의 리뷰를 해봤고 뭐 좋은 점은 좋은 점이지만 현재 차트 흐름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익 시스템의 일봉을 보게 되시면 이제 주봉부터 먼저 볼까요? 주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혼조세의 느낌이 처음에 있었다가 한번 튀어주면서 이제 5평선이 상승을 하고 있고 10평선과 이제 20평선이 이제 60평선입니다 이거 이렇게 가고 있다. 주봉상에서는 우리가 곧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전에 계속 체크해야 될 것들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 저점이 낮춰졌지만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쭉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을 하고 있어 가지고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5평선, 10평선, 20평선, 이제 60평선도 이제 상방으로 완만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추세를 볼 때는 항상 60평선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60평선이 상방으로 돌아야 이제 상승 추세가 맞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볼 거는 이 상승 추세가 조금 더 강화되려면 60평선과 120평선의 골크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크가 됐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도 상승의 힘이 조금 강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계속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60평선이 상방으로 돌 거고 120평도 살짝 완만해질 거고 이 과정이 오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상승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고점 매물대 36,600원 부분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눌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차트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정배열이니까 정배를 이루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방에 대한 시나리오 말고 상방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상승의 힘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위에 툭툭 쳐주면서 어떤 기간적인 조정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눌림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그런 게 상승의 힘이 엄청 강하다라기보다는 조금 덜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얘는 툭툭 쳐주다가 이렇게 살짝 조금씩 밑으로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빠졌을 때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27,500원 500원 라인 27,000에서 27,500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5,580원 이런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조금 여기까지 빠지면 위험하다라는 부분은 이제 23,000, 23,200원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가격을 들쑥날쑥하게 잡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지, 저항 이런 것들은 선으로 잡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 맞고 툭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로 그 선 주위에
이런 매물대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깔끔하게 잡지 않았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제일 중요해 보이는 선들은 27,500원 라인이고 그 다음에 25,600원 라인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반등의 의지가 있는지, 여기가 뚫렸을 때는 여기를 지지해 주면서 다시 올라갈 흐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다가 다시 뭐 반등, 이 부분에서 반등이 온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매물대로 볼 수 있는 건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이제 35,000원 그 사이, 한 33,000원에서 35,000원 그 부분? 이 부분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냐. 결국에 이제 이 부분에 매물대가 이제 있으니까 그동안 여기서 샀던 분들은 쭉 하락을 겪고 상승을 다시 하니까 본전 심리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저점 17,000에서 사신 분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도달했을 때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매수 물량이 얼마나 나온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왔고 이 부분까지 정말 도달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살짝 어느 정도 이제 뭐 익절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돌파할 건지 말 건지 돌릴 건지 돌파할 건지 이 흐름을 유심하게 지켜보면서 잠깐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를 지지하고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여기를 갔는데 여기도 뚫렸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라인은 이제 23,000원 라인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예 하방을 돌파를 했다. 그리고 여기를 다시 들어올 의지가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이제 이 플랜 B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차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차트에 대해서 정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아요. 차트로만 진짜 계속 말할 수 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고 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리딩의 영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차트 분석이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후에 추가적인 이슈와 흐름들은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여 컴퍼니의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